벌써 보세요. 조국사모펀드, 암호화폐, 근데 화웨이가 와 있어요. 5G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투자한 조국사모펀드의 돈은 재난방지 시스템이에요. 재난지역 선포가 될 때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각급 항공서 기관에 해킹이 가능하게 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전쟁도 재난이고 홍수도 재난이고 여러 가지가 재난인데 그중에 바이러스 전염병도 재난에 포함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이거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건 반역 사건이에요. 제가 집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집회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마 그거를 증명하는 걸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3.1절 집회를 했었으면요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번에. 그래 놓고서 4월 15일 선거하기 전에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들, 유력 후보 아니면 뭐 우파의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 죄다 구속했을 겁니다. 우한 폐렴을 번지게 한 파렴치범, 나쁜 놈으로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월 2일에 법이 바뀌었다고 나와요. 원래는 3월 2일 전까지는 어땠느냐? 그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혜택을 줬대요. 그래서 검사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조금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바이러스 아닐까? 검사하러 갈까? 하죠. 왜?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검사하는 게 돈 들어요? 돈 안 들지. 그랬는데 3월 2일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법이 바뀌었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인 부담. 저기 한 2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사를 하는 사람이 줄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죠?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죠. 그럼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관리를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검사자의 숫자가 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고 다시 하려고. 언제도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왜냐? 여러분들이 3월 1일 날 집회를 했잖아요. 그 집회 끝나고 났으면은 지금 전국의 대형 교회를 다 쳐들어갔습니다. 원래 걔네들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이 3월 1일 날 집회를 했었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 일요일 날 예배 볼 때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쳐들어가서 입구 딱 막아놓고 다 검사시켰을 거야. 그러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우리나라 검사 키트 문제 많아요. 환자가 아닌데도 양성 판정이 나고 양성인데도 음성 판정이 나고 막 이런다고. 검사 키트 내가 얘기했죠. 중요하지 않다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검사 키트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미 보이지 않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숫자는 한두 명만 나와도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나와도 돼요. 왠지 아세요? 그 한두 명이 1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의심 환자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검사 키트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음성인데도 양성이 막 나고 하니까 양성인데도 음성이 나고 그러면은 더 집중조사하면 거기서 10명 정도 더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다 폐쇄 이렇게 나가지. 원래 그렇게 하려던 게 얘네들 작전이었다고. 예. 그 작전이 지금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가둬놓고 조사해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10,000명을 어떻게 조사해? 그런다고 내가. 제가 저번 그 방송에서 했었죠. 하루에 10,000명 이상을 어떻게 검사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하루에 10,000명 어떻게 검사합니까? 여러분 나누기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학교는요? 여러분 학교 지금 휴교입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학교에 애들 안 가요. 그래서 못한다니까.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없어요 지금. 군대 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지금 나오죠? 요양원. 요양원하고 병원 위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신문기사 잘 보세요. 요양원하고 병원 위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다. 왜? 거기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하고 있는 샘플들, 즉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특히 대구 경북 위주로 했죠. 일부러 대구 경북 위주로 한 거야. 일부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도 해봐. 대구만큼 나와요 지금 하면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 그러면서 완전히 미친놈으로 몰아간 거지 얘네들이. 그쵸? 이게 얘네들의 작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요걸 했는데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꼬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김정인 박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초토화됐어요. 지금 우파는. 초토화됐다고. 앞으로도 주의하십시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파에서 지금 바이러스 돌고 있는데 지금도 집회를 선동한다? 이 새끼는 개념 없는 놈들이네. 내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얘네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현명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쟤네들은 그거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명분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명분을. 절대 그 계기를 주면 안 돼. 근데 그래도 다른 태극기보다는 잘 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두 놈이 말을 안 듣고 삐직 튀어나가서 집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욕을 해야 돼요. 야, 이 개새끼야 하고. 너는 왜 단체 행동을 안 하고 이기주의 빠져 돈만 챙기려고 드느냐. 왜? 그렇게 한두 명이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이게 또 순진해갖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용감하다.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도 뚜껑 열린다고 나도 할래 이렇게 된다고. 나도 할래. 이러면 진열이 다 무너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가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집회가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네들은 커져야 그걸 명분으로 때려잡는 거거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치 활동을 할 때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러한 오판을 하게 된다고. 돈이 아니라 이 활동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 활동도 손가락 빨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정경유착, 정치 부패의 시작이라고. 정치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그건 부패 정치의 시작이에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네. 정치 활동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 정치 활동한다면 그건 이미 부패한 활동가라고.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국 사모펀드 알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조국 사모펀드에서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코링크 PE가 조국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던 그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조국의 오촌 조카가 거기에 실질적인 대표자가 된 것도 신문기사 이미 났었죠. 그렇죠? 이거 뭐 학교에다가 사회 기부하는데 이거 대단한 선심 쓰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조국도 이 조국 사모펀드의 머리가 아니라 바지 사장이거든. 일종의 승리 같은 거예요. 승리. 버닝썬의 승리 사건 있죠? 얘도 승리 같은 애야. 얘가 무슨 머리야. 조국 머리도 나쁜 놈인데.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던 건데 이번에 걸린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 기부한다는데 뭐 사회 기부해도 돼요. 어차피 지 것도 아니니까. 응? 자식까지 투자했다가 여기 나오죠. 중국 강소성에 화공 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에서 6천 얼마였더라? 그래 6천억 원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래서 조국의 사모펀드는 시작부터 중국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고 여기 보시면 5G 이동통신, 광중계기 및 재난방송 중계기 쪽에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퍼지는 거 방치할 것이다. 왜? 재난 선포를 하기 위해서 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사람들 다 생뚱맞다고 했다고.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갔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제가 이거 정보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거 PPT입니다. 여태까지 다 방송에서 나왔던 PPT인데 워낙 PPT의 장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 채널이 폭파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도 못 보셔서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방송 보면 다 나와요. 아까 그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비미어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쟤네들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이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뭐? 호흡기 관련. 그렇죠? 제가 어떻게 맞췄겠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호흡기 관련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근데 무기를 만든 회사의 지사가 한국에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7년서부터 이러한 전염병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런 것들. 그러면 2019년에 탁 만들어지죠. 근데 그 시기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이렇게 조국 사모펀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사모펀드가 움직이면서 투자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재난장비, 그 다음에 5G입니다. 5G가 얘기가 나면 화웨이로 가요. 화웨이가 연결되면 뭐로 간다? DNA 역학조사를 통한 모든 인간의 생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이미 보여드렸죠? 화웨이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 재난장비 시스템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장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다? 입법을 하고 있네? 법을 만들고 있어. 올라?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2017년도에 다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2017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2017년도부터 양으로 나와서 떠들기 시작했다고. 2017년 2월 28일서부터. 왜?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이런 짓을. 오늘은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세요. 자, 그랬던 것이고, 여기 보면은 또 나오죠. 얘네들이 블루코어 밸류업이라고 해서 관급 공사를 했습니다. 과로등도 뭐 144건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맞았나? 예, 관급 공사 얘기 나오죠? 이례적 투자.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도 나왔죠? 가로등 사업. 가로등 사업에도 조국 사업 펀드가 많이 개입됐었거든요. 근데 홍콩 사태 때 홍콩 시민들이 가로등 다 부숴버렸죠. 왜? 가로등에다가 스마트 감시 칩을 심어 놓고서 사람들 감시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거 조국 사업 펀드가 지금 하고 있죠. 여기 개입돼 있었죠. 여기 나오네. 2년 동안 177건을 조국 사업 펀드가 가로등 전멸비라고 나오잖아요. 저거 했지 않습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도 홍콩의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부쉈던 가로등. 왜? 중국 공산당들이 감시 시스템을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저기에도 투자가 됐고 재난방지 시스템에도 투자가 됐는데 그 돈은 어디로부터 왔다? 중국. 중국으로부터 그 돈이 온 겁니다. 중국 돈으로 화웨이를 깔고 중국 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펀드가 재난방지 시스템에 손을 댄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코어 밸류업, 레드코어 밸류업, 블루코어 밸류업 전부 다 재난방지, 가로등 전멸, 5G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돈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왔다? 중국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나?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 이 조국 사모펀드에 만든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뭡니까? 포스링크입니다.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원래 아큐피스인가 이큐픽스라는 회사였는데 이름을 포스링크로 바꾸죠. 그러면서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서트온이 생기죠.
그게 언제입니까? 2017년 9월경인가 그래요. 근데 2017년 9월은 무슨 날이었느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시킨 달입니다. 그 같은 달에 한국에서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하도 헷갈리네.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코링크 P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포스링크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포스링크 회사가 만든 서톤이라는 전자 암호화폐 거래 회사도 중국 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한국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창구 역할을 했죠. 즉 뭐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 세탁.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잉여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의 가로등 전멸기, 스마트 시티 건설, 재난 장비 시스템, 화웨이 5G 건설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자본의 방향성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렇죠? 이 짓을 한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자금 세탁 놓고 신경전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해서 JTBC에서 팩트 체크라는 코너에서 저를 깔려고 했죠. 물론 실패했지만 이거 제가 말한 거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북한 세력들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이 돼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절을 했죠. 저를 지워주세요. 저기 그때 나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금융당국 개별 대응하지 말라고 방침을 내렸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숨기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요, 북한 애들이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하고 돈을 훔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런 걸 다 가짜 뉴스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걸 다 가짜 뉴스라고. 네? 최근에도 YTN에서 제가 마스크 관련 이야기 했을 때 가짜 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진짜 뉴스로 밝혀졌죠? 주민등록 도용해서 딴 사람이 막 마스크를 사고 했죠? 그 얘기 뭐예요? 그 마스크 살 때 개인정보 유출된다는 소리 아니야? 틀렸어요? 제 말 맞았잖아. 그거 가짜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막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왔었는데 결국 제 말이 맞았죠. 얘들이 지금 가짜 뉴스라고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가지고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거액의 자금이 움직일 때는요, 영수증이 2장이 가는 겁니다. 영수증 1장은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으로, 나머지 영수증 1장은 뉴욕의 CLS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했던 돈이라 하더라도 뉴욕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2장 프린트가 돼서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있는 거야. 미국에는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너희 돈 보냈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돈 보낸 거 출처 좀 한번 확인하게 원본 갖고 와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란 거예요? 야, 대응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대응하지 마. 야, 저 계좌 의심스러운데? 야, 그거 한번 좀 보여줘봐. 근데 대응하지 마. 이렇게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CLS 계좌만 까면 다 밝혀진다. CLS 계좌만 까면 밝혀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안 해버렸죠. 왜? 뒤가 캥기나? 떳떳하면은 이럴 필요가 없죠. 더구나 북한과 관련된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더더욱더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으는 돈을 북한 애들이 해킹을 해서 훔쳐간 돈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정상적이라면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를 안 했네. 이런 거예요. 어디 사업이? 암호화폐 사업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사업이 협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가 2017년도에 세계 1등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면 우리는 암호화폐를 생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계 1위의 거래국이 됐을까요? 그때가 빗썸이 아마 1등이었나 그래요. 2017년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2017년 9월에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중지시켜버렸거든. 왜? 중국의 부자들이 암호화폐화 시켜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당국이 거래 자체를 중지시킨 거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돈들이 한국에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세계 1등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1등이 되는 그 시점에 조국의 사모펀드랑 관련이 있는 포스링크 회사가 서트온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했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벌써 보세요. 조국 사모펀드, 암호화폐 두 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화웨이가 와 있어요. 5G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투자한 조국 사모펀드의 돈은 재난 방지 시스템이에요. 왜? 재난 지역 선포가 될 때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각급 관공서 기관에 해킹이 가능하게 길을 열 수 있으니까. 마치 그 미국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뭐 UFO를 파괴시킬 때 뭐 바이러스를 확 씹어갖고 뭐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자금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전쟁도 재난이고 홍수도 재난이고 여러 가지가 재난인데 그 중에 바이러스 전염병도 재난에 포함됩니다. 응? 근데 그것도 어떻게 또 중국과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이 붙으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질까 봐 제가 이 얘기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자꾸 이렇게 집어넣고 겹치게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이 그려지죠? 3차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전말이 보이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이거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건 반역 사건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2일 날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엄청 홀대를 받았죠. 그때 제가 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떡락했을 때입니다. 떡락했을 때가 이 시점이에요. 이때 임종석이가 12월 9일 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왜 방문할까요? 아랍에미레이트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돈 세탁하는 데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해서 돈 세탁을 하는 나라가 주로 산유국입니다. 산유국들의 오일 달러를 돈 세탁하는 지역이 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 세탁을 하느냐? 뭐 중동 부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플러스 중앙아시아도 같이 합니다. 그 소련을 러시아를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도 같이 해요. 가끔 미국의 그 007 같은 첩보 영화를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인들하고 러시아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러시아인들도 거기서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포스링크, 아까 이제 조국 사모펀드가 있어야 되던 포스링크 있죠? 서트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 서트온이라는 암호화폐 거래 회사가 키르기즈스탄에다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거래소를 거래 공장이라 되나? 그걸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2018년일 거예요, 아마. 2018년 3월쯤일 겁니다, 그게. 거기다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뭘 합니까? 우즈베키스탄에다가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국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예요. 지금 미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입국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 전염병 이전에. 왜? 우즈베키스탄은 친북, 친중 정권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제가 대규모 데이터 뱅크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 했을 거예요. 예전 방송 저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 회사가 대표이사가 우즈베kin입니다. 그림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왔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커넥션이라니까. 암호화폐. 자,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홀대를 당할 때 문재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 여기 뭐 재외 공간장이라 돼 있잖아요. 저게 뭐야? 이게 날짜가 어디야? 12월 19일이죠? 12월 12일 날 시진핑을 만났고 그 다음부터 이게 보면 옆에 제 뒤에 가려졌는데 중국 시장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있잖아. 초대 못 받아가지고
우리 그 주중대사랑 같이 초라하게 식사하고 했죠? 맨날 빙빙빙빙, 자금성 주변에서 겉돌고. 그러면서 제일공관장, 이게 뭐야? 중국에 있을 때 그 공관장, 거기서 뭐 얘기한 거예요? 야, 1대1로 빨리 해! 이랬던 거예요. 왜? 시진핑이가 화가 났거든. 그래갖고, 형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1대1로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이랬을 때라고. 시진핑이 제가 그때 왜 화났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걸렸다고 했잖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딱 레이더에 들어갔다고. 이게 뭐야 이러고. 한국은 절대 암호화폐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아닌데 제가 얘기했죠. 그때 2017년도에 한국이 한때 세계 거래량 1등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미국 감시 레이더에 딱 걸린 거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은 원래 중국의 얘네들이 한국에서 이런 공작 자금, 한국에 숨어있는 좌파 빨갱이들 공작 자금 주는 거, 자기들 돈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임종석이나 문재인 같은 애들이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과하게 투기 세력 이용해서 뻥튀기 하는 바람에 미국 레이더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 열받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측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그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2017년도 이건 12월 3일입니다. 2017년 12월 3일은 추미애가 중국에 가서 세계 정당 공산당 대회의 기조연설, 즉 뭐다? 국제 코민테른, 국제 공산당 대회의 기조연설을 추미애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대1을 지지하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찬성하며 중국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뭐 연설하고 박수받고 했었어요. 그게 12월 4일. 그리고 12월 9일은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문재인이 시진핑 만나고 기자단들 아구창 맞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즉 뭐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은 대대적으로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아부 떨고 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서 아부를 떨고 왔을까? 왜냐고요? 간단해요. 문재인 정권의 탄생 자체는 중국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줘서 탄핵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국 앞에서 이렇게 비굴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총을 쏘지 않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제 방송을 감시하러 온 좌파 애들은 신경이 불편하겠지. 하지만 이게 사실인 건 어떡하지? 끝까지 내 방송 잘 봐. 감시를 하려면 끝까지 봐. 오늘은 또 10,000명이 보네? 이거 왜 그래?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봐주시면 고맙죠. 근데 자, 그때 당시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중국 공산당이 상황되나?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족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듯, 저땐 듯이었지. 이미 하고 있죠? 이 징조가 보이고 있었다고. 왜? 중국인들이 문재인을 몰빵으로 밀어줬거든요. 투표만 밀어준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댓글 부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면은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 단체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대빵이 누구였을까요? 박옥선. 박옥선 이번에 어떻게 됐죠?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지금 출마했죠? 13번인가 하는 것 같던데?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웃기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단 지방선거에 참정권은 가져요. 지방선거의 참정권, 즉 시의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시장선거에는 투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한 외국인들,
실질적 외국인이라 해봐야 다 조선족입니다. 아니면 중국인이거나 그냥 저는 통칭 중국인으로 할게요. 이 얘네들이라고. 응?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문재인 선거 때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지지 캠페인 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인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우즈벡 귀한 우즈벡인들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뭐 선언 발표하고 뭐 우리나라에 귀한 몽골인들이 뭐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선언하고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죠. 단 한 건도 없어요. 뭐 호주에서 귀국한 백인계 호주인들이 뭐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전부 중국인입니다. 네, 중국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선거의 투표권만을 갖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데 비례로 됐었죠. 마찬가지 원리로 박옥선은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공직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례 제도를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여의도의 국회의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3번이면 당선권이에요.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비례 국회의원으로 드디어 지방 시의원, 구의원도 아니고 중앙의 국회의원을 진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왔겠지. 양정철인가? 양재철인가? 양정철인가? 양정철. 제가 사람 이름을 잘 헷갈립니다. 어쨌든 양정철. 이 주도가 돼서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죠. 얘네들이 누구랑 합니까? 중국 당교랑. 중국 당교가 뭐예요?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 단체랑 합쳐서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죠. 이거 신문에 다 난 겁니다. 신문에 나와요. 이번 선거를 중국 당교와 민주연구원이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조선족을 정식 국회의원으로 집어넣는 거. 원래대로라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외국인이 지역구를 가지고 출마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놀랍죠? 과연 저 여자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비례대표 사람들 중에 박옥선이만 있을까? 조선족인데 그냥 한국인처럼 위장하고 지금 있는 일반 사람들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 비례대표 속에는. 미래통합당성 안에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왜? 너무 숨기고 들어오니까. 너무 숨기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누가 아니고 누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재인이 이번에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외국인 차별받는다고 김대중이가 호적 그거 없앴던 것처럼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게 만들어버렸잖아. 이것도 4.15 선거 전에. 그래서 그 사람 주민번호를 봐도 이게 중국인이, 그러니까 귀화한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 자체가 안 되게 해놨다고. 차라리 눈포란 미국인이면 주민번호가 알 수 없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얼굴 보고 알아요. 외국인이다. 근데 중국인은요, 구별이 안 갑니다. 얼굴 보면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